만족하시나요? 네. 자, 아스날 미켈 메리노 곧 오피셜 뜰 것 같습니다. 거피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소시에다드가 우리 이마트에서도 들었듯 이미 메리노의 대체자로 네. 파리에 솔레르를 영입할 예. 거라는 얘기까지 들려올 정도면 꽤나 본격화가 됐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미켈 메리노 누구냐? 이번 유로에서 독일전 그치. 극적인 네. 스페인을 리드골을 넣었던 주인공이 바로 이 미켈 메리노 선수였죠. 뭐 미드필더에서 전천후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앞에서도 설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뉴캐슬에 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저희가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잘 안 풀렸어요. 맞아요. 햄스트링 이슈도 있었고 좀 어리기도 했고.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소시에다드에서는 엄청난 성장을 또 하면서 지금에 좀 이르게 됐거든요. 다시 이제 뭔가 본인이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잉글랜드 도전이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는 아픔이 됐고 상처가 됐던 게 있듯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또 마음을 다잡고 큰 결심으로 아스날에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영입 과정 자체가 되게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아스날 보드진이 상당히 뭐 바쁘게 또 빠르게 일을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마 수비맨디를 노린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그때 분명히 뭐 아르테타나 에두가 같이 보고 있었겠죠. 근데 진짜 수비맨드는 이게 계속 뭔가 링크는 많이 나는데 정말 옮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선수는 그 소시에다드의 네. 정말 그 뼈를 묻을 네. 기세로 확실히 그 바스크 쪽 선수들이 그런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래서 이번 느낌도 어쨌든 수비맨드는 정말 팀을 또 옮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가운데 메리노 선수는 지금 아스날의 영입이 거피셜이 떴고요. 이 선수의 장점이라면 뭐 당연히 기술 좋죠. 기본적으로 수비맨디가 후방에서 볼을 조립해주는 선수고 순환시켜주는 네. 선수고 그리고 미켈 메리노가 역시 좀 더 공격적인 이 공격 자원들 그리고 후방에 있는 이 후방에서의 볼을 풀어주는 자원들 그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상당히 잘해준다라고 저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3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네, 오히려 연결해주는 네. 조금 올라간 형태의 미드필더라고 중앙 미드필더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생각보다 이 스탯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제공권이랑 피지컬적으로 꽤 훌륭한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그 독일 상대로 넣었던 골도 헤더로 예. 넣었듯이 저는 그래서 이 선수의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가능성을 되게 높게 좀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가 피지컬이 좋아요. 사실 버텨내는 게 그죠?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메리노 선수의 경우는 그런 피지컬 버텨내는 것 그리고 순간적인 침투를 통해서 헤더 넣어주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스날이 세트피스 공격 되게 잘하잖아요. 굉장히 좋았죠. 지난 시즌에. 메리노는 키도 크고 네. 피지컬 좋고 헤더도 잘 따죠. 세트피스 전술 때 추가 하나 더. 추가 하나 더가 가능한 겁니다. 뭐 이미 조버 코치를 통해서 아스날이 세트피스가 꽤 좋아졌는데 거기에 이제 메리노까지 합류했다라고 생각하면 아스날 입장에서 세트피스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메리노 선수는 아스날에 오면 이렇게 다양한 활용이 또 가능하고 장점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 선수가 얼마나 경합 능력이 좋냐. 스코카 기준으로 지난 시즌 최상위 상위 7개 7개 리그 리그. 경합 300회 이상 승리한 유일한 선수. 오. 바로 미켈 메리노였어요. 네네네. 그만큼 이제 경합에 있어서 몸으로 부딪히는 플레이, 터프한 플레이, 뭐 볼 지켜내는 플레이 다 유료했다는 뜻이고 발밑도 좋기 때문에 압박도 쉽게 풀어나오고 네. 드리블을 통해서 종종 볼 운반이 가능하다는 점, 또 패스 역시도 뛰어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켈 메리노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 쓰이게 되면 기본으로 이제 뭐 형태를 떠나서 4-3-3 기본으로 본다면 데클란 라이스, 웨데고르 네. 그리고 메리노 원래 이전에 그 자리가 자카였다면 사실 카이 하베르츠를 그쪽에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카이가 그쪽에서는 애매하다가 네. 전방으로 가면서 살아났잖아요. 그쵸. 그럼 그 왼쪽 메잘라라고 보일 수 있는 자리를 메리노가 서게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메리노의 영입으로 라이스는 더더욱 수비형 미드필더에 고정이 되겠죠. 아니면 뭐 라이스 대신에 뭐 조르지뉴 이렇게 쓴다고 해도 그래도 결국 라이스는 그쵸? 또 위쪽에 기용이 네. 될 테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수비맨디가 영입이 됐다면 수비맨디가 홀딩을 보면서 라이스가 좀 올라가는 그런 어떤 8번 역할.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을 했을 텐데 지금 이제 메리노가 영입되면서 라이스는 보다 더 수비형 미드필더 6번 역할 수비형 미드필더에 좀 더 집중해서 경기에 출전을 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염려되는 게 있어요. 라이스만으로는 후방 빌드업이 사실 조금 답답할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라이스가 뒤쪽에 있을 때는 전방으로 그러니까 몸을 돌려놓고 패스를 뿌리는 거에 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이미 때 파티가 부상 복귀한 이후로는 파티, 그치. 웨데고르, 라이스가 올라가서 네. 좀 더 이제 위쪽에서 이제 관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메리노가 영입이 됐고 메리노가 정말 붙박이 주전이 된다는 걸 전제해 보면 그러면 아마 라이스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누군가는 라이스 쪽에서 전지 패스가 못 뿌려질 때
조력해주는 그 내려와주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메리노가 그걸 좀 도와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풀백이 또 역시 그치. 안쪽으로 좁혀서 그런 역할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늘 아르테타가 그 오른쪽 센터백 벤 화이트까지도 그냥 변형 백스리로 내려버려서 왼쪽에 진첸코는 3선에 2명, 3-2 빌드업에 2 예. 화이트는 센터백 2명이랑 함께 후방 백스리에 3 이렇게 해서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볼 때는 메리노 영입을 좀 전제하고 풀백들의 후방 빌드업 지분을 늘려서 메리노는 뭐 내려와주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라이스의 보조 역할을 풀백에게 아예 다 전담을 시키고 네네네. 메리노는 조금 더 이 선수가 전진성이 그쵸. 있잖아요. 이 선수를 어떻게 보면 후방에만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이기도 하거든요. 좀 더 위쪽으로 더 자유롭게 관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중원 싸움에도 많이 기능해줄 수 있게끔 네. 실제로 소시에다드 중원 싸움 이기는 데 있어서 메리노가 많은 역할을 해주기 그쵸.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술적인 실험을 좀 하는 걸까라는 의도도 저는 어느 정도 좀 해석이 됐던 것 같아요. 진첸코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역할이 가능한 선수이기는 하고 이번에 영입된 칼라피오리도 그런 식으로 또 쓰일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팀버도 있고 네, 이러한 빌드업 방식은 메리노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해준 것처럼 라이스 칼라피오리에 대한 예. 실험, 뭐 팀버에 대한 네. 팀버도 이제 경기를 다시 그쵸. 시작했으니까 이 선수들에 대한 어떤 이 활용법을 좀 테스트해보기 위한 의도로 계속 프리시즌 때 네. 아르테타 감독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거두절미 말씀드립니다만 진첸코는 안 됩니다. 맞아요. 살라한테 오늘도 또 털렸어요. 저 지난 시즌 예고편 재방송 보는 줄 알았는데 이거 진첸코는 아쉽지만 예. 본인 갈 길을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어쨌든 이 선수를 또 자카와 비교를 해보자면 왼쪽 중앙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비슷한 역할을 부여받는다고 해도 자카보다 더 민첩해요. 예, 그게 저는 되게 크다고 봅니다. 자카는 정말 좋은 킥력, 패스 전적인 시야. 예. 왜냐면 자카 직전 시즌 레버쿠젠에서는 사실 아스날에서 마지막에 잘했을 때보다 더 잘했어요. 진짜 더 잘했어요. 네. 경기 푸는 능력이 대단한 선수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둔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미켈 메리노는 그에 반해서 민첩해요. 자카보다는 더 민첩하기 때문에 분명 왼쪽에서의 어떤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나 좌우 전환, 뭐 빌드업, 조력, 네. 연결고리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라이스를 도와주는 역할까지도 충분히 잘 소화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비맨드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배치되는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노가 영입되면서 아스날의 중원도 뭐 라이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명의 미드필더들이 구성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뭐 아르테타가 굉장히 원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오랫동안 또 접촉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메리노도 프리미어리그에 다시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적료는 뭐 3천만 유로 정도. 와 진짜 잘 영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로우 나가는 이적료 생각하면 이거 그냥 바꾼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완벽한 전력업이에요. 네. 로우가 사실 굳이 따지면 쓰임새가 그치. 마지막엔 애매했는데 네. 잘 안 쓰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슷한 금액으로 라리가에서 최우수 미드필더 중 한 명의 미켈 메리노를 데려올 수 있다. 이거는 뭐 정말 최적의 선택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번 이적 시장 아스날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요. 정리한 선수는 일단 로콩가랑 누누 타바레스 임대이긴 합니다만 이적 옵션을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보드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네. 라고 좀 정리할 수 있고 이 선수도 뭐 이적은 동의하시죠? 무조건 가야죠. 네,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스미스로 풀렁 잘 갔고요. 잘 갔고 은케티아는 지금 마르세유랑 지금 하고 있어요.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마르세유가 불렀던 그 2천만 유로의 금액에서 좀 더 얹어서 받으려고 할 텐데 할 거예요. 은케티아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리는 나름 잘 되고 있다. 물론 더 정리가 필요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리스넬스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리스넬슨이랑 지금 막 레스터랑 얘기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지금 될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든 좀 판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맞습니다. 키비오르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칼라피오리가 들어왔고 네. 팀버 토미아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키비오르도 본인 왜냐면 이 선수가 나쁘고 말고를 떠나서 잘못하면 이 선수가 그냥 아예 못 뛰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잉여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명 램스데일. 램스데일은 뭐 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죠. 네, 인간 내에서. 아직 8월 이제 시작이고요. 남은 한 달 동안에도 판매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지금의 이전 7월의 행보, 7월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는 충분히 또 정리를 구단에서 노력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영입은 지금 칼라피오리의 미켈 메리노까지. 지금 뭐 필요한 자원들 그리고 개성 있는 자원들이 아스날에게는 다 새롭게 좀 합류가 되는 그런 이적 시장인 것 같습니다. 만족하시나요? 네. 곧 이제 오피셜이 뜰 텐데 칼라피오리 유니폼 사셨죠? 네. 메리노는 혹시? 메리노를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부담됩니다. 중세형 할머니가 아스날 팬이셨다고 처음 알았네요. 네. 메리노.